우리가 행정 주체라는 개념하고 행정 기관이라는 개념을 알고 가야 돼요. 근데 행정 주체라는 거는 이렇게 권리 의무의 기속 주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권리 의무가 뭔지, 여러분 처음 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권리 의무가 뭔지 그러니까 권리라는 거는 마땅히 누려야 될 이익이에요. 마땅히 누려야 될 이익, 마땅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힘, 그게 권리거든요. 이게 권세, 이익 막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의무라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권리 의무 어떻게, 그것만 생각하면 법률관계,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이 법률관계라고 하거든요. 법률관계. 내가 신한은행에서 돈을 꿨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갚아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언제까지 갚아야 될 의무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죠.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법적 조치 들어오죠. 그쵸? 그러면 그 신한은행은 나한테 어떤 권리가 있어요? 언제까지 갚아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때까지 안 갚으면은 어떻게?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잖아. 그죠? 언제까지 갚아라 상환 청구할 수가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주장해야 될 수 있는 힘, 이익 그런 것들이 이제 권리고, 상대방은 뭐가 있다? 의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걸 의무라고 한다. 이제 법률관계. 법적으로 강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권리 의무의 기속 주체, 속하는 주체를 갖다가 이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 권리 의무의 기속 주체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법에서 두 사람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뭐냐면 자연인, 법인. 자연인, 법인. 이 자연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사람. 그냥 진짜 사람. 그죠? 그런데 이제 법인이라는 것은 법에서 사람으로 의제를 해놓은, 간주를 시켜놓은, 취급을 해놓는 것을 갖다가 법인이라고 얘기해요. 법인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회사 생각나잖아. 회사. 그죠? 회사가 사람이야? 법적으로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권리 의무의 기속 주체, 이 권리 의무의 기속 주체여야지만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주체라는 개념을 조금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어야 된다. 법적으로 주체는, 이제 법 주체는 사람이어야 되고, 이 사람은 두 가지가 있다.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이라는 거를 인격이라고 얘기도 해요. 법적으로 인격인 것은 이제 자연인과 법인이다. 그리고 또 똑같은 말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죠? 원피고. 원피고가 될 수 있는 능력은 이 주체한테 있거든요. 주체한테. 그죠? 이런 자연인, 법인 같은 이런 사람만이 이제 당사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도룡뇽. 이건 나중에 빨리 하나요. 도룡뇽 아세요? 도룡뇽 모르시는 분 없겠지. 이거는 그냥 생물이잖아. 생물. 그죠? 금붕어, 멍멍이, 걔네들이 원피고 될 수 있어? 절대 없잖아. 걔네들 판사님 앞에 가가지고, 주장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 그죠? 얘네들은 자연 그 자체, 그런 애들은 당연히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 애들은 법인격, 이런 인격이 없어. 인격이 없으면 이제 주체가 될 수 없고 당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요거는 조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돈을 빌렸다. 그러면은 돈 빌려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채권자라고 얘기하잖아. 그쵸? 그리고 돈을 빌린 사람. 그죠? 그럼 채무자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권리, 의무, 그죠? 채권자, 채무자. 이제 이런 권리, 의무의 기속 주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돈 내놔. 그죠? 채무자가 소송 제기해서 나 돈 없어. 채무 부존재 확인소. 이런 식으로 그죠? 권리 의무가 있는 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은 행정법에서 사람은 누구냐? 주체가 사람이라며. 그죠? 주체가, 우리가 권리 의무 기속 주체가 되는 것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만이 원피고가 될 수 있다며. 그럼 행정법에서 사람은 누구냐? 그걸 우리가 배운다. 그죠?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 행정법에서 사람. 그죠?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국가는 아까 시원적 행정 주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공공단체, 이제 공무사사인. 공공단체는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공법상 사단, 재단, 영조물 법인. 좀 말이 좀 어렵지, 좀 낯설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방자치단체도요, 여러분 사람이에요. 법인이에요. 법인이 회사만 아니야.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국가도 법인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사단재단, 영조물법인 이렇게 있고, 공무수탁 사인도 법적으로, 그죠? 행정 주체로 우리가 이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시원적 행정 주체 국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공공단체, 공무수탁 사인 전례적 행정 주체라고 해가지고, 전례라는 것이 이게 파생이라는 얘기잖아. 이전됐다, 권한이 이전됐다, 이전됐다, 이런 의미잖아요. 전례, 이전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국가가 사무를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우리 전국적인 사무를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다 혼자 다 처리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 분권이 돼 있잖아.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공공단체, 공무수탁 사인이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아서 해요. 국가의 사무를 전례적으로 이전받아서 하게 되는데, 이런 공공단체, 공무수탁 사인을 전례적 행정주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요, 여러분, 이거 좀 겹쳤다. 보통 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나뉘고, 별로 안 중요해. 그냥, 이 색깔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보통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있어요. 광역은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시는 우리 서울특별시 하나밖에 없잖아. 그쵸? 그리고 광역시도, 그리고 제주도, 세종시. 이게 광역이고, 기초는 이제 특강, 요 아래에 있는 애들. 그죠? 시군자치구. 얘네들도 이제 지방자치단체다. 행정법에서 사람이에요. 소송에서 원피고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군자치구 아래에 있는 이런 읍면동구는요, 이건 그냥 하부 기관이야, 기관.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소송에서는 그냥 도룡뇽이다. 아시죠? 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없어요. 아셨죠? 멍멍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런 여러분들이 개념을 처음에 알고 가시는 게 좋다. 그래서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 사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사사단, 재단, 영조물법인. 대한변호사협회 막 이렇게 사단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공사 재단들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재산을 관리하는 거지. 공적인 재산을 관리하는 것들도 있고. 영조물법인은 여러분들 알고 계신 서울대학교도 원래는 영조물이었다가 법인격이 부여됐어요. 법인이 됐어. 사람이 됐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도 영조물법인이 돼서 이제 이 자체가 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 원래는 당사자가 안 되면 서울대학교는 뭘까요? 국립이잖아. 국가여야 돼. 국가가 당사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영조물 법인이 됐기 때문에 얘가 직접적으로 당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게 된 거야. 아셨죠? 독립된 사람이 된 거지. 자기가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공무수탁 사인은 이렇게 사인, 민영, 이게 사인, 민간인이 운영하는 교도소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지방에 소망교도 있어. 그래서 민영교도소 이런 것도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도소 업무는 이건 국가 업무예요, 사인의 업무예요? 막 사인이 막 교도소만 돼서 막 사인 막 잡아와? 아니잖아. 교도관들의 업무, 그죠? 이런 교도소 이런 업무들은 다 국가 업무예요. 그런 공무를 갖다가 위탁받아서 사인이 하는 거야. 공무를 위탁받아서 행하는 사인을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민영교도소 이것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공무수탁 사인 중에 하나다. 얘도 이제 뭐냐면 법에서 행정 주체이면 행정청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특히 이게 행정청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요, 이거를 싹 지우면은 이 공공단체하고 공무수탁 사인 있잖아요. 얘네들은요 행정 주체이면서 행정청이에요.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다. 특히 여기 공무수탁 사인은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행정청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조문에서 규정을 딱 해놨어요. 딱 해놨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개념이니까 행정 주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행정기관은요. 행정기관이라는 개념을 조금 알고 가시면 좋다. 여러분 행정기관이라는 거는 이 행정 주체를 위해서 일하는 애들, 법적 효과, 얘네들 이 행정기관이 한 행위의 법적 효과를, 여기 너무 이게 짧아서 못 썼어. 이 행정기관이 한 행위의 법적 효과를 행정 주체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권한 행사자. 그러니까 말이 되게 어렵죠? 그냥 권한 행사자야. 권한 행사자. 여러분 장관이 한 행위는 어디에 귀속돼요? 지자체에 귀속돼요? 장관이 그 한 지자체에만 속해 있어요? 아니지. 국가 소속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장관이 한 행위는 국가한테 효과가 귀속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권한 행사자는 뭐다? 공무원이야. 행정기관이라는 건요, 여러분, 이렇게 국가, 공단체, 공사, 사인, 특히 이제 국가, 그죠?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 실제 행사자, 실제 사무처리자를 행정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행정기관은 되게 많아요, 종류가. 뭐 의결기관도 있고, 행정청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